why? 이거 왜 그랬어? 손이 푸시고 이제 다시 나갔다가 들어오시면 돼요. 생각한 파란불 켜 있거든요. 잠깐 스킵. 그거 안 해. 네, 우리 또 배경이 틀려져갖고. 오, 황중사님. 네. 오, 1등 아, 하시네요. 우리 그 캐로로 중사 갑자기 생각나네요. 문자거북님, 네, 별. 네. 자, 뒷북 튀는 제갈량님, 오늘 또 시작하셨습니다. 그렇게 볼륨 줄이려고 했는데. 아니, 줄인다고 한 것이 더 늘린 거야. 이미 줄였는데. 자, 우리 빨리 변호사님도 옆에서 좀 볼륨 좀 줄여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사장님, 반갑습니다. 아, 이거 와이파이를 설정해야 되는구나. 여기 머리 뒷머리 나오면 안 되는데. 뒷머리. 볼륨만 줄이시면 돼요. 네. 여기 여기. 어차피 그. 와이파이 비밀번호가 대문자 DDD 여긴 어딘가요? 라고 보내주셨네. 어머, 여기 바로 옆집입니다. 2037-594 3실입니다. DDD 2037-594 진짜 그냥 방송. 연결됐는데? 요즘 내세. 그럼 하면 돼요. 오픈된 것 같은데? 이거 오픈된 도입 부분에 우리 제갈량님 그 음악 하우스 뮤직 같았어. 막 그거 처음에 네. 기계음이 들어가고 댄스만 했잖아요. 언제 노래했나 보네. 배우고 써먹어야지. 데리버리지님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이에요. 데리버리지님 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에 들어오셨네요. 잘 계셨죠? 신기하네. 우리 이제 변호사님이 네. 월전식으로 출근하시는 거 아니시죠? 잘 나오고 있죠? 네. 네. 아, 상순아님, 저번 주에 못 오셨는데, 반가워요. 정말 오랜만이십니다. 그리고 저희 그거 있잖아요. 요트 이벤트. 이제 오시는 분 명함 이렇게 하나하나씩 추천하는 거 꼭 얘기 다시 네, 해주세요. 명함을 꼭 준비해 오셔야 됩니다. 우리 요트. 우리 명함 담는 통 준비됐나요? 네, 부산 앞바다의 네. 사이다. 요트. 사이다 같았어도 명함이 없으면 못 드십니다. 참 저렴합니다. 지금 요트 아이디는 누가 낸 거예요? 요트 아이디는? 요트 아이디요. 싱크탱크. 네. PD. 피디님이 네. 가서 타보고 너무 좋아가지고 네. 우리 애청자분들한테 그런 네. 이벤트를. 멸전 10일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네. 아, 그렇구나. 역시. 그렇죠. 이미지 변신. 네.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다. 황중사님이 안 들어가십니다. 기름값 아끼기, 자전거 타고 출퇴근. 이게 기름값만 아끼는 게 아니고 건강에 엄청 좋죠. 자잔차라는데 자잔차? 자전차? 잔차? 뭐 새로운 거 짜잔. 나왔나? 자잔차. 짠짠짠. 아, 진짜 괜찮은 정도도 아니고. 자전거 할 거예요. 그죠? 아, 여기 지금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댓글을 하시는 거예요? 네, 맞아요. 애청자분들이 댓글 남겨주시고. 신기하네. 네. 그리고 이렇게 개인 방송을 혼자 주관하시면서 하시는 변호사님도 한 몇 분 계세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그냥 무료로 계속 막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 막 댓글 쓰고 뭐하고 막 엄청 많이 하죠. 아까 검색을 했는데 우리 네. 월전 10이 지금 1040. 열심히 해가지고 한 1041등 올해 말 거의 뭐 정도 100등 정도로. 굉장히 분야별로 또 100등까지 가려면 하루에 방송 8시간 이상 해야 돼요. 아프리카 TV에서 좋은 사실을 띠라고 보고서 되게 많이 네. 유명하구나라는 생각이 저희 만 개가 생각보다 우리가 저희가 또 팟빵에서는 선두에 있지 않습니까? 아프리카가 되게 방송이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네, 네, 맞아요. 심지어 우리 연예인들하고 어깨를 나란히 그 순위에 또 연예인들도 많거든. 자, 마이크 테스트 하겠습니다. 마이크 테스트 지금 하네요. 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최관영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변호사님, 예, 안녕하세요. 네, 좋습니다. 황문회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최윤 여사님, 안녕하세요. 네. 아, 우리 춘천호두님. 너무 반갑습니다. 장소가 바뀌었다고. 네, 춘천 오랜만이에요. 네, 역시 오늘도 힐리짜님은 분홍색. 저희들의 마음은 붉게 물들이셨어. 분홍분홍. 역시 우리 센스쟁이. 뭐 소리가 네, 꺼야지, 참.
지금 너무 추워져갖고 바람 소리인 줄 알았는데 그 말씀 아닌가 봐. 실수했네. 여기 마이크 성능이 되게 좋은가 봐요. 네. 이거. 네. 아, 핸드폰이 웬만한 카메라 그런 거보다 아, 더 좋아요. 울림 소리 같아요. 지금 안 나죠? 빨간색은 별풍선 보내면 되신답니다. 아, 별풍선 어디다 쓰나? 아, 매니저는 빨간색은. 그랬구나. 근데 그 별풍선이 어쨌지? 우리 CA님. 어디다 쓰는지를 몰라. 어디다 쓸지를. 우리 CM님이 또 효과음을 저쪽에서. 방청객 이이십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네. 월전시 시즌 3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네. 뭐 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풍향과 파도는 언제나 가장 능력 있는 항해사의 편이랍니다. 우리 인생살이도 역시 늘 예상치 않은 장애와 역경이 많지만 당당하게 당황하지 않고 헤쳐나가고 싶어하는 부동산의 제갈공명부는 제갈량입니다. 당황하셨어요? 아니 갑자기 지칭을 안 하니까. 네. 자, 신임 회사님. 네. 오늘도 변함없이 예, 패러디 여왕입니다, 제가. 네. 혼자요? 예, 강조했습니다. 예, 패러디 자칫. 네네. 저는 2017년을 맞이해서 부동산의 새로운 변화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끝없이 진화하는 대한민국 1등 월전실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싶은 실음여사입니다. 자, 황금배짱님. 네, 저는 오늘 엄청 멋있는 말인데요. 그래? 수학으로 그날을 판단하지 말고 뿌린 씨앗으로 그날 하루를 판단하라. 이 멋있는 말이 작작 이상으로 나왔기 때문에 오늘부로 제가 스틸해서 안녕하십니까, 황금배짱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뉴페이스. 네. 그리고 우리가 귀하게 모신 네. 초대 손님이신데 네. 이미 우리 애청자분들께서는 알고 계실 수 있어요. 네. 저희 그 1억 프로젝트 모임 때 네. 그 변호사님께서 나오셔서 이렇게 네. 한번 말씀해 주신 적이 있었는데 성함이 이주헌 변호사이십니다. 자, 현입니다. 이주헌. 네. 이러세요. 깜짝 놀랐잖아요, 지금 순간. 자, 이주헌 변호사님이십니다. 네, 네. 자, 소개가 아주 길게 있겠습니다. 네. 황금배짜님. 죄송합니다. 우리가 틀렸네. 깜짝 놀랐어요. 월전십의 그 미녀 삼총사분들을 아주 좋아하고 또 네. 월전십 방송도 팬입니다. 네. 서초동의 미남 변호사 황 변호사입니다. 월전십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그 농부로 살자. 그래서 뭐 인생도 농부처럼 살고 네. 사업도 농부처럼 하고 사랑도 농부처럼 하자. 이게 뭐냐면 농부가 봄에 씨를 뿌려가지고 여름 동안 아주 열심히 이제 땀과 정성을 쏟아서 가을에 가을 거지를 하잖아요. 네. 그 들인 노력만큼 가을에 아주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됩니다. 야. 이런 게 어떤 그 우리 삶과 어떤 사랑과 그런 사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네. 여기까지는 제가 생각하는 말이고요. 네. 사실은 왜 농부냐면 네. 사실은 왜 농부냐면 저희 그 둘째 딸이 아버지 뭐 하시니 해가지고 저희가 계속 제가 네. 집에서 변호사 했거든요. 네. 그래서 학교에 가가지고 변호사라고 쓴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그 아버님 농사 지으시냐고 농부시냐고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서초동 농부 이주헌 변호사입니다. 이렇게 네. 이게 그 네. 사실 이렇게 그래서 농부가 됐다라는 게 아주 정설입니다. 그러면 닉네임은 지금 정해지신 건가요? 네, 서초동의 미남 농민. 그렇죠. 농부. 농부. 미남 농부. 꽃미남 농부
네. 네, 꽃미남 우리 시장님께서 있어서 그러니까 미남. 미남으로 그냥 간단하게 서초동 농부 이 변호사 이렇게. 괜찮다. 반갑습니다. 우리 변호사님의 양력은 네. 제가 팟캐스트 후기에다가 아주 자세하게 네. 적어 올려놓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주제는 아는 만큼 보이는 2017년 부동산이라는 네. 주제로 진행을 할 건데요. 자, 우리 제갈량님 네. 뭐였죠 거기? 어떤? 영국에서 있었던 그 영국에- 부동산 사건. 런던. 네, 런던. 예. 영국의 이제 아는 만큼 보이는 부동산이었는데 갑자기 우리 개정안 발의한 걸 얘기하려고 했는데 런던을 얘기해가지고. 그럼 런던 뒤로 좀 빼죠. 그렇다고 런던 네. 어디 가는 것도 아니니까. 자, 일단 그러면은 제일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개정안 먼저. 그러니까 네. 변호사님도 오셨으니까 네. 우리 민주당 누구죠? 그분이 이제 발의하신 박주민 의원. 네. 그걸 한번 설명해 줘보세요. 예. 변호사님이. 네. 지금 제가 이제 월전쇼를 가끔 듣다 보면은 네. 이 네. 미녀 삼총사분들이 이 변호사보다 훨씬 더 법을 잘하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여기 이렇게 초대받아가지고 상당히 제가 좀 부담스럽습니다. 사실 저희 변호사들은 닥쳤을 때 그때 공부해가지고 알지 이렇게 모든 문제를 다 알지는 못해요. 근데 여기 계신 미녀 삼총사분들은 너무 어떻게 이렇게 잘하시는지 아주 그냥 변호사보다 훨씬 더 술술 하는데 왜 아무 말씀 없으셔요? 본인하시게. 그럼 진영이 인정하는 부끄러워서 지금. 그러니까 저희 너무 관찰을 하셔가지고. 현장 경험. 네.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최신 법률, 그러니까 무슨 임대주택이라든지 네. 요즘에 새로 박근혜 정부 임대주택 뉴스테이트 뉴스테이트. 뭐 이런 것들도 네. 우리 방송에서도 많이 나오고 네. 뭐 여러 가지 시기 적절한 시기에 네. 있는 뭐 그런 것들 잘 아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오늘 주제에 관련해가지고서는 사실 임대차 관련해서 네. 임대차 관련해가지고 통상적인 임대차 말고 네. 주택하고 상가에 대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 있잖아요. 네. 이거에서 최근에 이제 많은 개정안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중에서도 제일 좀 논란이 되고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네. 발의한 개정안이에요. 네. 박주민 의원은 저도 뭐 개인적으로 잘 알고 있는 의원인데 네. 상당히 과격합니다. 그래서 개정안 자체가 아. 상당히 좀 네. 어떤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그런 목적으로 해서 좀 그렇죠. 강력하게 돼서 이게 사실 통과될지는 좀 미지수입니다. 예. 근데 그 문제점은 뭐냐면은 네. 크게는 이제 주택 같은 경우에는 네. 기존에는 2년 계약 기간으로 하고 그렇죠. 2년이 지나면 묵시갱신이니까 네. 별도 의사 표시가 없으면 2년 동안 자동 갱신되는 거잖아요. 네. 이걸 아예 그냥 기간도 없이 계속 갱신 요구권을 할 수 있다. 네. 영구히. 아. 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특별한 사유라는 게 임차인이 차임을 안 내거나 네. 그 다음에 임대인이 내가 들어가서 살겠다. 네. 아니면 그게 뭐 재건축이나 뭐 이런 걸로 멸실되거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경우 빼놓고서는 네. 임차인이 계속해서 살고 싶다라는 거죠. 음. 이거 임차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거죠, 그죠? 그렇죠. 뭐 한 2년 살고서 있는데 네. 애들 학교도 근처에 있는데 이제 이사 가야 된다고 이렇게 되니까. 너무 일방적인 그렇죠. 법인 것 예. 같아요. 너무 한쪽이 편파돼. 네. 근데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에서 임차인한테 상당히 좀 그런 분이 아쉬운데 이걸 네. 가지고 영구적으로 계속 갱신 요건을 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아, 또 네. 임대인 입장에서는 너무 네. 또 네. 자기 불합리하죠. 근데 그 임차인이 사실 임대인일 수도 있고 그렇죠. 임장이 항상 네. 일방적이진 네.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러는 거 보면 이거는 이제 국회에서 통과되기는 네. 좀 어렵지 않을까. 맞아요. 그리고 저희가 또 네. 예상컨대 국회에 계신 분들이 대부분 아마 대부분이 임대인이시잖아요. 그렇죠. 임대인을 대놓고 네. 이렇게 거절할 수는 없는데 더군다나 네. 우리가 차임이 네. 아까 이제 반발할 수 있는 네. 그 중에 차임이 3기 있잖아요. 3개월. 네. 옛날에는 원래 2개월이었단 말이에요. 예. 아, 네, 얘기를 근데 또 늘려서 3기로 또. 아. 예, 그런 일도 있고. 네. 하여간 2년이라는 기간은 좀 짧은 면이 사실은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학교를 가더라도 6년제, 3년제, 그렇긴 3년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애들 학교 때문에 어디 대치동에 이사를 갔는데 2년 만에 나가라고 하면은 네. 그거 좀
골치 아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들을 갱신 요금권을 뭐 최장 뭐 한 3년 내지 4년 뭐 이 정도로 그렇게 해가지고 한 학교 과정 정도는 낮출 수 있게 하면 우리나라 학제라든지 뭐 이런 걸 해서 하면은 좀 적절한 게 되지 그러니까 또 않을까. 하나의 또 빠져나갈 구멍을 하나 만들었잖아요. 주인이 들어올 경우. 예, 예. 그럼 2년마다 들어오는 거야. 네, 그렇죠. 그러니까 잠깐 들어왔자 다시 나가는 거. 만들어 그런 모든 법은 만들어서 이렇게 홍수가 생깁니다. 거기까지 다 할 수는 없고. 뛰는 법 위에 또 나는 임대인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하게 하는 그러니까 주택은 또 그렇고 네. 이번에 상가로 보면은 상가에 대해서는 이제 기존에는 이제 그 5년 동안 갱신 요건이 있잖아요. 네네네. 예, 요거는 이제 보증금이 크든 작든 다 있는데 요걸 또 그 우리 박 의원님께서 없애자 이제 5년 제한 기간 없애고요 무제한으로 이것도 그냥 할 수 있게 하자. 아, 그분은 핸드폰 회사에서 오셨습니까? LTE로 무제한을 너무 좋아하시는 거 소리잖아. 이게 그 너무 또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제가 잘 아는 저희가 할 말은 하는 그런 삼총사입니다. 어쩔 수 없이. 하여간 그런 게 하나가 있고 네. 또 그 다음에 그 대항력하고 우선 변제권 요것들이 임대차 보호법에서 중요한데 기존에는 상가에서 4억하고 서울 수도권은 4억 그다음에 지방은 1억 8천 이렇게 네, 환산보증은 일반적인 경우에만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제한을 없애자. 아무리 비싼 것들도 그거는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왜냐면 서울 시내에 이미 그 4억 넘어버린 상가들이 굉장히 많아요. 환산보증도 예. 네네네. 뭐 하여간 이런 것들이 주요 골자인데 네. 아직까지는 개정안인 상태이고 네. 이게 뭐 법안이 아니면. 통과되려면은 네. 이런 부분들이 좀 과격한 부분들이 일부 수정이 되든지 네. 아니면 뭐 새로운 뭐 보완이 있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보완이 될 일이지 원안대로 통과되기는 사실은 좀 어렵지 않나 네. 생각합니다. 그 중에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 그 부분도 그렇죠. 있으시죠? 예. 가장 중요한 게 돈이잖아요, 또. 근데 그게 뭐냐면은 그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서 네. 기존에 임대료를 갱신을 할 때 네. 지금도 있잖아요. 지금도 그렇죠. 이제 20분의 1, 5%를 범위 내에서 갱신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은 시행령으로 들어와 있는데 이거를 개정안에서는 법으로 넣자. 이런 내용이고 실질적으로 달라지는 건 별로 없는데 시행령은 자꾸 바뀔 수 있으니 법으로 넣자라는 건데 이 부분도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이 어떤 경제 여건의 변화에 의해 가지고 좀 더 자주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법으로 넣으면 잘 못 바꾸거든요. 그렇죠. 그런 단서가 부분이 많이 묻겠죠. 예. 근데 사실 이제 주임법, 주택임대차 보호법보다 사실은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현실하고 굉장히 먼 법이었거든요. 네. 네. 근데 상가 임차인들은 일단 권리금을 많이 주고 들어와서 불합리하더라도 그걸 다 본인들이 감내를 하면서 장사를 해요. 그렇죠. 그리고 어디가 가도 상권이 있는 데는 권리금들이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더 큰 돈을 포기를 못하니까 그냥 임대료를 대폭 올리든가 해도 어떻게 해서든지 좀 버티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상가 임대차 보호법은 정말 좀 있으나 개정이 좀 필요한.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항상 법을 이제 변호사님도 계시지만 법의 취지가 있잖아요. 네. 주로 원래는 이제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한데 임대차 보호법이나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나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조금 형평성이 어긋났죠. 약자를 약자. 위한 법이죠. 그러니까 서민을 근데 위한 법. 임대인이 약자일 수도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 임차인을 이제 보호하는 네, 법이 임차인은 있잖아요. 약자로 그러니까 가지고. 저울이 조금 기울어진 면이 있긴 있는데 그건 괜찮은데 상가는 그 이후에 한참 있다가 보호법이 생겼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래도 이제 주택은 주거잖아요. 우리가 의식주가 기본이니까 그거는 할 수 없이 이제 서민이 있을 수 있지만 상가는 먹고 살만한 그 위에 본인들이 더 여유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기 때문에 굳이 그거는 보호를 안 했다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었잖아요. 근데 많았죠. 근데 권리금이나 네. 이런 거를 모든 걸 다 인정을 하면 이거는 오히려 그러면 저 인테리어 같은 거 많게 쓰기는 기본이만 억단이잖아요. 그렇죠. 10억까지도 쓴단 말이에요. 그거를 그럼 권리금을 인정을 해주면 그러면 아니요. 그만큼은 권리금 인정은 하지는 않고 그건 이제 시설비로 들어가는 것이지. 네, 변호사님 치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지금 들으면서 깜짝 놀란 게 네. 제달량님이 말하는 게 지금
이게 리걸 마인드가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 변호사들, 법률가들이 말할 때는 이렇게 법을 공부하지 않은 분이 네. 우리 상가임대차보호법하고 그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약간 형평에 어긋나는 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네. 이게 리걸 마인드예요. 왜냐하면 사실 그래요. 뭐냐면 네. 우리 민법이 가장 평등한 법이에요. 네. 민법은 만민평등법이라고 해가지고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 대등한 조건에서 네. 계약을 했으면 2년 계약을 했으면 2년 계약하고 나가라. 네. 그 다음에 다음 계약하려면은 나는 이번에 20%를 올리기를 원한다. 또 싫으면 나가. 이거예요. 시장 논리적으로 다 하는 게 민법이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의식주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인데 이걸 임대인이 마음대로 시장 논리적으로 풀면은 임차인이 너무 주거 환경이 불안해진다. 네. 이런 논리에 가지고 약간 추를 기운 거예요. 이렇게 임차인을 좀 보호하고 임대인을 좀 희생을 좀 요구하는 걸로. 그래서 묵시갱신권도 만들고 그 다음에 임대차 보증금 증액의 한계도 만들고 네네네. 그 다음에 대항력도 만들고 대항력이라는 게 결국 뭐냐면은 임대인이 물건을 팔면은 새로운 임대인한테도 임대차 계약을 주장할 수 있다 이거거든요. 네. 근데 원래 민법은 안 그래요. 임대인이 바뀌면 나가야 돼요. 원래 민법은. 그러니까 그것들 하는 건데 상가임대차보호법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렇게 이 법을 딱 보고서 요거는 불평등한 법이다라고 찝어내는 거가 이게 대단한 거예요. 이게 리걸 마인드가 있으신 거예요. 진짜.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달래 제갈량이 그렇죠. 진짜. 이게 자, 내일 점심 한턱 쏘시는 걸로. 아,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매매가 됐을 때 그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이제 더 이상 유지하지 않겠다 계약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임차인도 그 임대인을 선택할 수 있는 맞습니다. 게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게 원래 우리 법리, 민법적인 법리는 네. 매매는 임대차를 깬다라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은 임대차는 채권 계약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매매는 물권 계약과 채권 계약이 해가지고 소유권이 변경이 되면 네네. 새로운 소유자한테는 네. 임차인이 채권을 주장할 수 없는 게 원래의 법리인데 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으로 대항력을 주면 네. 뭐 주민등록이라든지 뭐 주소 이전이라든지 사업자 등록 이런 걸 해보게 되면은 예. 대항력이 생겨서 예. 새로운 소유자하고 기존의 임차인하고 계약이 유지되는데 어떨 경우에는 임대인이 바뀌면 나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해가지고 임차인이 선택을 할 수 있게 만든 거예요. 예. 상가도 마찬가지고 주택도 마찬가지고 그걸 자기가 임대인이 바뀌었을 때 나는 당신 보고는 안 있어. 계약 기간 중이라도 예. 그만둘 수 있는 권리가 지금 현행도 있습니다. 네. 아, 그런가요? 네. 왜냐면 그 임대인들 새로운 매수인이 네. 금전 채무가 많다든가 해서 불안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채무자가 찾아온다든가 막 이런 경우도 있고, 채권자가. 지금 저기가 많이 좀 들어왔어요. 질문 사항이. 근데 그 중에 우리 싱쿵이님하고 프렌드님은 그 세법 관련한 질문이셔서 요거는 별도로 저희가 내일 이제 전화로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걸로 하고요. 3일천하님께서 해주신 질문 중에 이제 매도한 물건에 대한 하자에 대해서 이게 그 하자도 이제 권리하자부터 해서 물건하자까지 있는데 10년까지를 이제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법조문하고 그래서 변호사님이 좀 답변을 내가 그래서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 그렇죠. 거잖아요. 내가 그래서 이게 이런 생방송 싫다고 했어. 아니 이거 뭐 물어본다고 돈 주는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막 대뜸 들어와 이게. 그렇죠. 너무 갑자기 치고 들어오니까. 아니 그러니까 평상시에 이제 궁금하신 것들. 근데 이 질문은 내가 자신 있는 게 네. 이 질문은 평상시에 많이 듣는 질문이에요. 그렇죠. 네, 맞아요. 분쟁이 되게 많아요. 이게 네. 사실은. 특히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건축한 지 한 5년, 10년 된 아파트를 네. 매매를 했어요. 네. 그래서 다 보고서 한단 말이야. 그러면 보고서는 봤을 때는 비 안 새. 네. 근데 이제 여름철이 되면 매매를 하고 등기까지 다 넘겨주고 잔금까지 다 치렀는데 네. 한 3달 뒤에 이제 장마철이 왔어요. 네. 그다음부터 쭉쭉 새는 거야. 이렇게 쭉쭉 새고 물이 새. 그다음에 결로가 생겨가지고 곰팡이가 생겨. 네. 그게 하자다 이거야, 하자. 그래서 하자 담보 책임 물어라 해가지고 법정을 찾아보니까 매도인의 담보 책임 해가지고 6개월 내에는 할 수 있다. 네. 그다음에 건축법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뭐 1년치 하자, 5년치 하자, 10년치 하자 이거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네. 라고 그렇게 돼가지고 하자 담보 책임을 해야 된다 이렇게 네. 해요.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예. 제가 이거를 고민하다가
서울 고등법원에 계시는 부장판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예. 지금 판사님이 나도 잘 모르겠는데. 근데 여러 개 이제 잘 모르겠는데요. 이게 뭐 다 외울 수 우리가 없잖아. 무슨 그 알파고도 아니고 네. 툭 누르면 답이 툭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근데 이게 여러 케이스가 있어요. 사실은 진짜. 근데 그래가지고 여러 케이스가 있는데 지금까지 내린 결론은 뭐냐면은 네. 그렇게 이게 특정물, 그러니까 그 중고품 매매하고 생각하시면 돼요. 중고품 매매. 네. 중고품 매매. 네. 우리가 중고 자동차를 샀는데 예. 중고 자동차를 샀어요. 예. 샀는데 산지 한 달 만에 빵꾸가 났다. 예. 봤더니 타이어가 많이 달았어. 음. 그럼 너 왜 이거 타이어 다 다른 거를 나한테 팔았느냐? 하자담보 책임 6개월이니까 6개월 내에 빵꾸 났으니까 물어내라. 할 수 있겠어요? 아 그런 거는 아니 원래 중고가 예. 원래 중고가 예. 예. 달아 있는 게 중고예요. 아. 새게 아니잖아요. 예. 새 거. 예. 새 거를 샀다라면 문제가 예. 있는 거예요. 6개월 내에 그 청구를 할 수가 있는데 예. 중고를 해가 6만 정도 탄 타이어라면 예. 그건 그때 갈아야 되는 거죠. 예. 아. 그러니까 중고가 싼 거죠. 근데 저희가 이 매매하면서 저도 이것 때문에 제가 법을 또 찾아봤잖아요. 그 민법 528조에 그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이라고 그렇죠. 있더라고요. 예, 예. 제가 찾아봤는데 그 거기에서 보면 말씀하신 대로 정말 우리는 중고품을 사는 거잖아요. 주택이 그렇죠. 몇 년 됐으니까. 근데 그 중에서 말씀하신 거에 그 자동차를 예를 들었을 때 타이어는 약간 소모품적인 게 있잖아요. 예. 근데 여기 매도인의 하자 담보 책임에는 그 약간 그 중대한 하자, 구조적인 하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라고 제가 근데 그 봤거든요. 중대한 거에 대한 기준이 굉장히 모호해요. 왜냐면 뭐해? 모호하죠. 왜? 왜냐면 불리해고. 이미 집을 지을 때 어. 보일러 XL을 깔았단 말이에요. 집이 노후돼서 XL이 거기서 누수가 있어. 그거는 어떻게 보면 중대하지만 어떻게 보면 바닥가고 XL 다시 깔면 돼요. 어떻게 보면 중대하지 않거든. 자, 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만약 그 그거 누수나 이런 것들은 뭐 하자로 이렇게 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네. 그래서 그러니까 중고 매매다라는 점이 하나가 됐고 예, 그다음에 중고. 현상물 인도입니다. 현 상태로 아, 팔면 된다 이거예요. 현 상태로 네. 우리 민법에도 보면 현상물 인도 의무가 있어요. 네. 그다음에 그 사실을 확인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해요. 사실을 확인을 하고서 예. 너도 좀 어느 정도 하자가 있는 거 알고 사지 않았느냐? 그랬을 때는 그게 하자가 매도인이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하자가 될 수가 있는 거고요. 예. 또 하나는 문제가 되는 것들은 숨은 하자예요. 숨은 하자. 그렇죠. 아까 누수 같은 경우에 봄철에 샀을 때는 안 보이는 환자인데 여름철에 누수가 생긴단 말이에요. 네. 이런 걸 어떻게 할 것이냐인데 이런 것에서는 저희들이 보면은 매도인이 그러한 사정을 알았는데 자기는 오래 살았으니까 알았을 거 아니에요. 예. 지금 여름마다 샌다. 네. 그거를 고지를 안 해줬으면 하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속인 거. 그러니까 알면서 고지를 안 해줬거나 네. 아주 그게 중대한 하자. 아주 말한 대로 예. 벽이 막 기둥이 막 흔들려. 좀 있어. 무너질 것 같아. 여기 막 기둥이 막 흔들리는데 뭐 벽지로 막 막아놨어. 아. 뭐 이런 것들은 하자 안 된다. 그러니까 근데 있어요. 이게 실제 사례도 있고, 맞아요. 근데 실제 사례에서 이것들을 하자 내지는 취소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저도 소송을 해봤는데 네. 주장이 그거예요. 이거 시멘트가 다 벗겨져가지고 철근이 다 드러나가지고 곧 무너질 것 같다. 예. 라고 하고서 계약 해지하려고 했는데 재판에서 계약 해지가 안 돼요. 그거 안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안전지장 그걸 하잖아. 그렇죠. 주먹이 가까워지면 그래서 이제 그게 선의의 무과실이냐 아니면 악의에. 매도인이 알고도 그렇게 매도를 한 악의가 있느냐가 이제 법에서 해석을 할 때 그걸 어떻게 입증하냐고 또. 그렇죠. 몰랐다고 하면 네. 어떡할 끝까지 거야? 알고 몰랐다. 그건 옳는 것은 선이니까 어. 고인이야 선이야에 따라서 법은 네. 굉장히 엄중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지금 그런 거 할 때 이제 보통 이제 여기 그 네. 민화삼청사 분들이나 이렇게 중개인들도 끼고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중개인들이 그런 것들을 확인해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렇죠. 어, 맞아. 이 네. 아파트를 의무가 할 때는 아파트를 가가지고 누수가 있는지 없는지, 네. 뭐 네. 결로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그렇죠. 것들을 좀 체크를 해서 네. 그러니까 매도인한테 물어봐줘야 돼요. 네. 물어봐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맞아요. 거기서 선의 악의가 딱 그렇죠. 구별될 수 있는 네. 그거를 중요한 그거 가지고 지점이네. 계약서를 쓸 때도 네네. 그런 것들을 체크해가지고 아. 그 누수는 없죠. 누수는 네. 없다라고 뭐 어디 금강도 없죠. 매도인에게 그래가지고 물어봤음. 네, 그렇죠. 그러니까 매도인이 그런 거 없다고 했음. 네, 하면 확인했어요. 나중에
그런 것들이 생겼을 때 네. 또 당신 이거 매년 생기는 결로고 매년 생기는 곰팡이고 매년 네. 생기는 누수인데 나한테 왜 말 안 했느냐? 네. 매매 계약을 취소하겠다. 예. 대신은 대금을 감액하겠다. 네. 그러니까 약간 돌려달라고 이런 거죠. 네. 그렇죠. 수리비. 뭐 수리비 정도 네. 이런 청구가 훨씬 더 쉬워진다. 그러니까 뭐 중개할 때도 그런 것들을 확인해야 되고 예. 정말 중요한데. 살 때도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해야 그래서 되고. 저희들도 실전에서 일할 때 그런 네. 고충을 한 번씩 겪었었기 때문에 아, 필히 맞아요. 네. 필히 그 작성을 굉장히 그렇죠. 신중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괜히 중개사의 과실을 중개인한테 또 가가지고 얹어요. 중개인한테 멱살 잡고 네. 막 중개 스스로 내달라. 네. 너도 알지 않았느냐 이제 이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가 확인 설명이 그래서 확인 있잖아요. 설명서 네. 누구나 네. 이렇게 네. 균열이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심지어 어떤 게 있냐면 네. 하수구, 음. 하수가 막히 이런 것까지 미처 또 발견을 못 하잖아요. 아, 물통 계속 역류가 일어나는군요. 그렇죠. 근데 네. 그것도 지하에 특히 네. 지하에. 근데 지하는 그것도 그래요. 이제 그거는 확인 설명서에 그 난은 없어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못했을 경우도 아, 배수에 있어요. 네. 배수에 있는데 저도 네. 한번 이제 네. 지하를 한번 중계를 했는데 이게 지하가 이제 그 배수가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항상 옛날에 지금 완전 지하는 화장실을 조금 네. 쏟아서 올려놓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수가 자꾸 여름에 역류가 될 때가 맞아요. 있거든요. 왜냐면 빗물 우수가 나고 옛날 집들은 합해져 있어요. 맞아요. 그렇죠. 네, 그것 때문에 요인이 되는데 그걸 온전히 매도인 책임으로 가기는 좀 애매한 상황인데 네. 그걸 한번 경험한 이후로는 지하는 임대차를 하든 매매를 하든 항상 제가 그 배수 문제는 먼저 물어보고 맞아요. 똑같은 문제를 제가 상담한 적이 있어요. 왜냐면 네. 신림동에서 건물을 하나 원룸 건물을 네. 이분이 매입을 하셨는데 네. 주변 시세보다 한 1, 20%를 좀 싸게 매입했다고 되게 좋아했어요. 음. 근데 그 전 소유자가 그걸 소유한 지 한 1년 만에 전매를 한 거예요. 네. 근데 사고 나서 여름철이 됐는데 딱 그게 된 거예요. 지하층에서 그 오수관이 역류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상당히 하수구가- 곤란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냄새. 그 냄새라든지 뭐 그래서 그 차를 그 정화조 차를 불러가지고 폈어요. 근데 그 불러가지고 푸는 것도 꽤 값이 나간다 하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풀면은 보통은 다 80%까지 찰 때까지 안 풀어도 되는데 이거는 절반만 차도 역류하는 거야. 그렇죠. 왜냐면 우수간에 그것까지 다른 데는 들어가요. 다른 건물들은 이거를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풀면 되는 것들은 맞아요. 여기는 1년에 뭐 한 서너 번 파야 돼. 이거는. 네. 하자는 하자는 거죠. 그리고 그거 한 번 역류하면 임차인이 나 여기서 못 살겠다고 당장 돌려달라고 냄새 때문에 해서 병 걸려요, 그리고 사실. 그래서 이 사람이 전 소유자를 상대로 해가지고 예. 이걸 속이고 팔았다라고 해서 계약을 해지하려고 괘씸한 거죠. 취소하려고 하다가 결국 못하고 네. 이 사람도 속이고 팔았어요. 그게 뭐 빨라, 사실. 그럼 다음 근데 사람이 뭐 생겼다라기보다도 피해자네. 하여간 저는 그러지 말라고 그랬는데 네. 우리 또 저는 변호사님이 받으신 분 아니십니까? 저는 그냥 전주를 상대로 소송을 하자라고 그랬는데 네. 전주를 상대로 소송을 하자라고 그랬는데 이분이 그거보다는 나도 그냥 좀 싸게 팔자. 이게 이제 네. 찐책임 때문에 굉장히 그게 맞아요. 곤란하잖아요. 네. 저기 황금배짱님 연속 네. 몇 기세요? 1층 책임 나오셨어, 1층 책임.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근데 몇 년 전에 네. 이 하자 담보 책임 때문에 이제 소송이 많이 붙잖아요. 그렇죠. 많이 붙으니까 이제 아파트에 대해서 하자 담보 책임에 네. 그 책임 그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결로 같은 경우는 네. 하자 담보 책임이 아니라고 그렇게 이제 나오고 아닌 걸로 분류됐어요? 네, 그래서 아, 우리가 판례가요? 결로 같은 경우 왜냐면 환기를 잘 안 시킬 경우에도 이제 결로가 생기잖아요. 네. 그런데 아, 이것도 중요한 질문이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네. 네. 분양권 매매 계약을 했는데 네. 계약서까지 작성을 했는데 매도인이 말도 없이 계약금을 매수인한테 붙여버리셨어요. 자, 누가 더 준다고 그랬나 봐요, 돈을. 일방적으로? 네. 매수인 계좌번호를 어떻게 알았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질문이 조금 생략된 예. 부분이 있는 것이 예. 보통 매도인의 계좌번호는 알 수 있는데 그렇죠. 매수인의 계좌번호 알기는 쉽지는 않은데 네. 네. 아마 이제 옥신각신 하다가 붙이신 건지 정확한 정황이 조금 있어야 될 것 같기는 해요. 예. 네네. 지금 뭐 관련해가지고 일반적인 매매 계약 우리가 이제 뭐 투자할 때 뭐 분양권도 마찬가지고 다른 일반 기성건물 살 때도 우리가 계약금, 중도금, 잔금 또는 계약금, 잔금 이렇게 하잖아요. 예. 그러면은 계약금만 주고받았을 경우에는 일방이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아니면은 네. 매도인은 계약금 배액을 배상하고 네.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이건 근데 받은 계약금만 돌려주고서 계약 파기한다고 했잖아요. 네. 이러면 안 되죠. 예. 네, 그렇죠. 계약금의 배액을 줘야죠, 예, 배액을. 그러니까. 예. 그런데 왜 어떻게 매수자 계좌번호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러니까 어떤 스토리가 있겠죠 그 사이에. 중간에 아마 뭐 아. 계약을 해제를 할 거다. 나는 이거를 돌려줄 거다 하다가 이제 그렇게까지 단계가 이렇게 했나 보다. 나갔으니까. 계획 상환을 한다고 하고 계좌번호 받았는데 그냥 저기만 입금한 거 아닌가? 뭐, 원고만? 자기가 그 경우의 수는 너무 많기 네. 때문에. 맞아요. 예, 항상 좀 우리 네. 뭐 이렇게 두 분 간의 계좌번호를 이미 알고 있는 친분 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걸 한데 근데 여기서 제가 한번 퀴즈 한번 내볼게요. 그래서 두 분 세 분 그 미녀 네. 또 오늘 또 삼촌사한테 이렇게 고난이 들어가. 결과 퀴즈. 네. 네네. 그 10억짜리 건물을 매매 계약을 하면서 네. 계약금을 1억 원으로 했어요. 통상적이죠, 예, 그죠? 그렇죠. 1억 원. 네. 근데 1억 원 매매 계약을 했는데 계약금을 당시에 없어가지고 매수인이 1,000만 원만 내가 주겠다 네. 라고 하고 1,000만 원만 계약을 하고 근데 계약서에는 계약금 1억 원 이렇게 했어요. 네. 계약금 중에 일부를 받았어요. 1,000만 원을. 네. 네. 그리고 나서 봤는데 다른 사람이 11억을 준다라는 거예요. 네. 그럼 매도인 입장에서 어떻게 했어요? 네. 그 계약 해지하고 네. 그 다 11억 받고 싶죠, 그죠? 네. 이럴 경우에 매도인이 네. 매수인한테 줘야 될 돈이 얼마를 줘야 계약이 해지되느냐? 너무 쉽다. 얼마? 무조건 다 알고 있어. 1억. 응. 당연히 2억이죠. 아유, 우리 민재 삼촌 연속 몇 개? 아, 우리 모두 다. 아니 이것도 저희가 실무에서 네. 좀 많이 발생하는 많이 일이에요. 발생해요. 예, 예. 매일 합니다. 만큼의 배액만 던져주면 되는 줄 알고 착각을 하시는 매도인들이 많아가지고 예. 네, 요런 건들 많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게 예. 여러분들 지금 이제 거의 대법관 수준이에요. 대법관. 왜냐면은 기존에는 받은 것만 돌려주면 된다고 네. 했어요. 지금 1,000만 원 받았으니까 2,000만 원 돌려주면 된다고 그렇게 했어요. 생각하셨구나. 근데 최근에 대법원에서 네. 그거는 원래 계약금을 1억 원으로 했으니 네.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해야 된다. 지금 안 받은 것까지. 네. 그렇죠. 네. 그러면 2억을 돌려내 절반만 맞으신 거예요. 네. 왜냐하면 1,000만 원 받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1억 1,000만 원을 줬어요. 아. 1억 1,000만 원. 예. 아. 그럼 우리 씨는 이래서 틀리신 걸로. 그렇죠. 예, 틀리신 걸로. 이래서 제가 변호사. 매수인이 취소할 때는 네. 그렇죠? 예. 자 여기서 그럼 매수인 취소할 네. 때는 네. 1,000만 원만 나 포기하고 말래 아니죠. 라고 할까 아니면 9,000만 원 더 내야 될까? 9천만 원 더 내야죠. 9천만 원 더 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근데 아닙니까? 이게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네. 입증을 해야 되죠. 손해를. 아니요, 손해를 입증할 필요는 없는데, 네. 우리 분양권 같은 거, 네. 미분양 상가 이런 거 할 때는, 네. 뭐 10억짜리 상가다라고 하는데, 계약금은 1억 원인데, 네. 100만 원만 넣고 가세요, 100만 원. 네, 가계약금 그렇죠. 식으로 해가지고 100만 원만 넣고 가세요라고 하고 계약을 하고서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까 내가 너무 비싸게 산 것 같아. 네. 예. 계약 해지하고 싶어. 예. 그럼 100만 원만 포기하고 그만할래 했더니 전화가 와요. 어. 9,900만 원 더 내세요. 네. 이렇게 되는데, 아. 요거는 사실 법적으로 따지면 그 법문상으로 보면은 그 다음에 아까 대법원 판례적으로 보면은 9,900만 원 더 내야 돼요. 네. 그래야 1억 원이 더 내야 될 계약 네. 해제가 되는데 네. 이 계약금은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추정을 하고 손해배상의 예정은 법원에서 직권으로 감액을 할 수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걸 소송을 하면은 네. 픽스가 아니군요. 그 매도인 입장에서 별로 손해본 것도 없잖아요. 그대로 제약을 했다가 100만 원 자기가 먹고 예. 이제 뭐 다른 사람한테 또 팔면 되니까. 예. 그러니까 뭐 100만 원보다는 좀 많겠지만은 이거 만약에 한 1,000만 원, 2,000만 원 정도 계약을 하고서 그거 포기하겠다? 그러면 그 정도 선으로 포기하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아, 예. 네. 그래서 저희는 그걸 입증을 이제 손해를 입증을 하면 그걸 받을 수 있다고. 아, 손해가 실제로 발생할 네. 때는 그럴 수 그게 왜 있구나. 그러냐면 계약금에 그랬을 때. 그 조항에 네. 해약금 계약금이 있고 위약금 네. 계약금이 계약금 있어요. 계약금. 네. 그거를 해약금일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을 자기가 입증을 해야 되는 거고 위약금은 계약금 범위 내에서는 그 손해배상의 범위로 보는 거니까 네. 그냥 계약금을 네. 포기하든지 배상하든지 이렇게 하는 거가 그러니까 원칙은 몰취하고 원칙은 이런까지 네. 다 해가지고 네. 이제 배상이 맞는데 네. 그런 것들이 뭐 소송상의 분쟁이 네, 되면 그렇죠. 법원에서 직권으로 감액해 주는데 이 경우에는 네. 매도인이 실질적으로 아. 입은 손해가 거의 그렇죠. 없잖아요. 예. 네. 뭐 오늘 아침에 계약했다가 저녁에 계약 해제한다고 네, 그러는데 그렇죠.
그리고 약간 좀 그런 경우는 부대적으로 예. 약간 좀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예. 네. 우리 롤리울프님이 또 질문을 하셨는데요. 상가 임차인이 롤리울프님이 이제 임대인이세요. 네. 아. 자, 임차인이 그 불법행위 퇴폐 영업을 하셨답니다. 어디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퇴폐 영업을 했기 때문에 이게 또 임대인이 또 그 좀 같이 또 그 불법 행위를 한 것처럼 될 수도 있고 하니까 이런 이 퇴폐 영업을 이유로 임대인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 통보하는 게 가능한지, 그리고 이 임차인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임차인을 내보내기 위해서 명도 소송을 하게 된다면 비용이 얼마 정도 되는지를 물어보셨어요. 일단 저한테 비용을 일단 지급하세요. 일단 딴 데 안 가는 걸로. 아니 이게 우리 임대차를 할 때 보통 이렇게 임대차 계약서에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는데 네. 어떤 목적으로 쓰겠다라고 하잖아요. 네. 그 목적에 확 벗어나는 것들은 특히 이런 식으로 좀 사회적으로 평가가 안 좋은 목적으로 이렇게 된다. 네. 특히 또 임대인한테도 어떤 행정 제재가 오를 수 있는 네. 이런 것들을 한다. 그럼 당연히 그 계약 위반 사유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걸 여기다가 내가 그 꽃집집, 호프집 하겠다라고 빌려가지고서 아니면 주점하겠다라고 빌려가지고 퇴폐업소 영업을 한다. 그럼 당연히 이제 계약 해지 사유가 되죠. 예. 근데 처음부터 그걸 묵인하고 네. 나 여기다가 그 안마 할 건데 사장님 임대인 오시면 싸게 해드릴게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계약을 했다. 그러면 그 사유만 갖고서 계약 해지하기는 뭐 쉽지는 않겠죠. 네. 아마 이제 롤리울프님 같은 경우는 기존의 용도에 틀리게 네. 완전한 불법적으로 이제 퇴폐 영업을 해서 걱정이 되시는 부분 같은데, 저도 한번 겪었는데요. 주택인데 그 월세 계약을 해줬는데 이분이 그걸 하우스로 쓰신 거예요. 아,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어느 순간 이제 백차가 막 뜬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집주인이 3층에 계시다가 난리가 나서 내려왔어요. 이게 뭔 일이냐, 우리 집을 도박판을 만들고 그래갖고 계약을 이제 해줘야겠다 그랬는데 거기서 주택을 하우스로 표현하니까 약간 전문가적인 내용. 자주 아니 주택을 하우스로 이용하죠. 그러면 주택을 패밀리 레스토랑으로 이용하나? 그렇죠, 주택이 이제 하우스인데. 하우스인데 이제 좀 돈이 오가는 하우스, 황정 커튼을 쫙 친 하우스들 있잖아요. 경험자의 일단 원탑에 이렇게 카드를 좀 돌리기가 쉬운 그런 컨셉으로 그래서 가보고 이제 깜짝 놀랐는데 그 멀쩡하던 집이 정말 갔더니요, 방방마다 정말 둥근 그 우리 카지노 같은 데 가면 그 원탑을 놓고 안마 커튼을 다 쳐놨어요. 그러니까 그 집주인분이 내려가서 놀래만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바로 하우스구나. 그래서 저도 처음 봤지. 사실 뭐 하우스 출입은 안 합니다. 뭐 다들 요즘에도 뭐 다들 뭐 나는 안 했다라고 다. 그게 요즘 이제 유행어죠. 네. 나는 안 했다. 그리고 참 구두 계약 할 때 이제 구두 계약도 유효하잖아요, 법적으로. 그렇죠. 그런데 그렇죠. 이제 그 소음 문제 때문에 임대차가 깨지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제 구두 그 계약서 특약사항에다가 적는 걸 굳이 임대인이 마다하시고 이렇게 다 여럿 있는 데서 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존 주택, 위에 층은 주택인데 지하에 음악 연습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음악 연습실을 임대를 줬더니 그 임차인이 또 여러 사람들한테 쫙 그 임대차를 준 거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뭐 전전세처럼 해가지고 전대를 했군요. 예, 전대를 해가지고 뭐 각종 뭐 깽가리부터 해갖고 쭉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해서 어마무시하게 떠드니까 집 전체가 다 울려가지고 위에 층에 살던 임차인이 이제 나가겠다고 얘기를 한 건데, 그 계약 조건에 처음에 계약 시에 이제 그 사람들을 내보내주는 조건, 그리고 이제 소음이 발생하지 않는 조건으로 해서 구두로 하고 이제 특약상에는 못 적게 하고 구두로 이제 했거든요. 하고서 이제 못 적게 하신 부분이 좀 불안해요. 약간 아니 그러니까 내일 모레 당연히 할 거니까 굳이 적을 필요 없다. 여기 주민이 이렇게 많은데 뭐 굳이 적냐라고 해서 이제 만류를 하시면서 해갖고 이제 진행을 했는데 결국은 1년 뒤에도 그게 해소가 안 됐어요. 근데 그 문제는 여기 그 연수원 40기 그 환경에다가 뭐라 그러죠? 입증 체계. 그리고 그 임대차 동의하지 않는 전대는 임대차 계약 해지 사유가 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거 전대는 밑에를 한 거고, 네, 밑에를 한 그렇지. 거고, 지금 오해. 지하실 음악 연습실로 임대를 했던 그거 밑에가 전대를 한 거고, 네. 저는 1층, 2층에 주거 목적으로 살고 있는 그 사람 분들이 아, 그 밑에 소음 때문에 뭘 내가 내보내겠다. 안드로메다에 잠깐. 아, 그래서 결국에는 뭐 법적으로 하신다는 걸 잘 이제 수습을 해서 잘 중재를 해가지고 네. 그냥 이사 비용 그걸 왜 중재를 해요? 법적으로 해야지. 변호사님한테 아, 그러네요. 도움이 안 되시는 중재를 분이구나.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분들 때문에 장사가 안 네. 돼요. 법은 뭡니다. 예, 우리 여기서 협상을 합시다 해갖고 제가 그래요, 중재를 잘했습니다. 잘하셨는데, 그 네. 농담이었고요. 잘하셨어요. 법은 멀잖아요. 아, 그럼요. 오래 걸리고. 그 두 가지로 접근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로는 아까 그 밑에가 시끄러우면은 그것들이 해결이 안 되면 계약을 네. 해지할 수 있다라는 것들이 네. 문헌으로 적혀 있었으면 당연히 계약을 해지하고 나갈 수가 있는데 네네. 안 적혀 있을 때 구두로 했던 것들을 증인으로서 입증할 수 있느냐 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거는 네. 그 증인들이 와서 그런 것들을 네, 해준다면 네. 근데 문제는 법원에서 이 증인의 신빙성을 어느 정도까지 믿어줄까가 문제예요. 아, 네, 너희 그건- 입을 맞췄지 이럴 수 예. 있거든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해외 외국에서는 법정에서 이제 선서 성경에 뭐 예, 얼굴 이렇게 막 하면은 거짓말 잘 안 하잖아요. 거짓말을 잘 안 해. 아니 그렇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 분들 요즘은 좀 그런데 네. 정이 있어가지고 아. 한쪽에서 네. 야 좀 해줘 그러면은 맞아. 그게 나쁜 거다 생각 안 하고 법원에 가가지고 막 지금 의심을 해요. 네. 우리 저기 뭐야 그 큰일 날 텐데. 뭐 의심 많이 하잖아요. 요즘 예, 많이 예. 하잖아요. 근데 음. 이런 것들 때문에 법원에서 증인의 증언을 잘 안 믿는 경향이 있는데 최근에는 그런 것들이 많이 나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뭐 그 입증의 문제고 네. 두 번째 문제는 그게 없다 하더라도 설령 그런 약정이 없었다 하더라도 네. 잘 살고 있는데 밑에 갑자기 떠든 데가 막 들어왔다. 예. 그러면 당연히 그 살고 있는 사람들 예. 입장에서는 임대차 계약 해지하고 예. 중간에 나갈 수 있는 권리가 있을 수 있겠죠. 그 네. 정도에 따라서. 네네. 아, 예. 근데 현장에 있다 보면 정말 다양한 네. 현장. 오늘 설레천하님이 네. 우리 변호사님이 야근 수당 주시냐고. 아, 챙겨주시네요. 그래서 저희가 풍선을 하나 보내드려요. 별풍선! 그래서 얼마 안 됐네. 어디다 쓰시려고? 그리고 2주택 양도세 최소화하는 법 알려달라고 그러셨는데 이게 이제 저희가 또 그 전문가님 초빙 네. 그 기회에 또 세무사님도 한번 네. 그 초빙의 기회가 있어서 네. 요때 이제 세법에 관한 거는 정말 속 시원하게 네. 한번 다 또 네. 풀어드리겠습니다. 네. 예. 구석구석 박박 예, 긁어드리겠습니다. 사실 변호사들이 세법은 잘 몰라요. 거기까지 알면 네, 또 네. 그렇죠. 네. 빠지죠. 그리고 1가구 2주택이면 주택 두 개잖아요. 돈 많으시잖아요. 세금 좀 내셔야 그렇죠. 이제 사실은 양도세가 네. 양도 차익이 났기 때문에 내는 세기 때문에 네, 맞아요. 어쨌든 이제 남으니까 내는 거지. 수익이 나시기는 근데 막 1억씩 내려면 그래, 네. 아니, 좀 아까 말은 좀 그렇다라는 거고, 아까 네. 말씀하신 대로 세금이라는 것들은 네. 탈세가 아니라는 네. 슬기롭게 절세를 해서 네네, 맞습니다. 네. 법을 아는 만큼 세금을 줄일 수 맞아요. 있고, 네. 뭐 여러 가지, 아까 저희 어제도 이제 뭐 보유기간이라든지, 네. 뭐 분양기간이라든지, 처분의 시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적절하게, 네. 사실은 그것, 여기 미녀삼총사분들이 저보다 훨씬 더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 여러 가지 절세를 할 수 있는 네. 방법들이 있잖아요. 네. 그럼 탈세가 아니라 절세를 얼마든지 그렇죠. 할 수 있는 거죠. 네. 현장에서 좀 저희가 세법대로 그 세무사님들은 이제 그 세법을 제대로 알고 계신 거고 저희는 편법이 아닌 절세 그 기법들을 조금 알고 있어요. 현장에서 이제 그럼요. 경험을 하다 예, 보니까 예, 그래서 예. 그런 거를 이제 오시면 상담을 해드릴 수가 있어요. 그럼요. 예.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네. 2017년도에 예. 향후 지금 작년까지 엄청 부동산이 많이 올랐잖아요. 네네. 근데 올해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네.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나 사실 그거 알고 싶어서 왔어요. 아,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우리가 항상 보면 이제 보통 매스컴에서 보면 막 폭락할 시점에 가서는 일본을 비유를 많이 하잖아요. 네. 일본을 보면 네. 우리나라가 이제 부동산이 거품이 꺼질 것이라는 게 이렇게 많이 나왔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일본이 이제 그 10년 동안 이제 좀 길게 보면 20년 동안 장기 불황이었을 때 네. 부동산 가격이 10분의 1 토막이 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10분의 1 토막이 날 거라고 해가지고 했는데 네. 작년 재작년에 엄청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향후를 보면 어떠냐면
이제 그 일본은 이제 많이 봤으니까 네. 우리가 이제 또 어디를 보면 되겠냐면 런던을 보면 네. 또 돼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든지 간에 그 선진국들을 보면 우리 향후 방향을 알 수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런던 같은 경우에도 부동산에서 런던 것도 준비하세요. 아니요. 이제 왜냐면 우리가 이제 그 예측을 못 하잖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사야 되는지 이제 팔아야 되는지 아니면 참고 있어야 되는지 그걸 잘 모르시거든요. 네, 아주 근데 궁금한 그거를 사람이 있어요. 알려면은 예측을 해야 되니까 모든 데이터를 다 총동원해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풀어 헤쳐줘야 된단 말이죠. 네. 근데 이제 런던 같은 경우를 보면 거기가 이제 1995년도부터 해서 2016년도까지 그 에크니그라는 게 있어요. 네. 좀 발음은 좀 이상하긴 하지만 도시죠? 도시죠. 네. 서초구 마냥 네. 그런 데가 있는데 한 30년 전에는 엄청 낙후됐던 데예요. 네. 근데 그 사이에 무려 얼마가 올랐냐면 100배? 6배. 네. 네. 621%나 올랐어요. 아이고, 나도 너무 약하게 불렀네. 621%. 네. 100배는 무슨 621%. 너무 욕심이 과하신 거 아니에요? 621%? 네. 621%. 그렇게나 올랐어요. 6배, 6배. 네.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그 테크니크에 보면 어떠냐면 원룸이 바람치기 했어요. 원룸이 어때요? 너비가 네. 190cm밖에 안 돼요. 네. 190cm? 네, 190cm밖에 네. 안 되는 그 원룸이 네. 얼마냐면 이제 원룸인데 침실 하나 있잖아요. 그래요? 190cm라고 생각을 네, 해봐요. 1m 90cm. 네, 우리가 쪽방이네, 쪽방. 우리가 그 침대가 보통 몇 cm예요? 2m. 2m잖아요. 네. 그것도 안 들어가는데 네. 그 막 이제 하면서 이쪽에 이제 식탁 놓는 데가 있어. 네. 그 식탁 놓는데 지금 이제 190cm도 안 들어가는데 식탁은 더 조그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를 침실로 하는 거야. 투룸이라고 하는 거야. 아, 그러면서 얼마를 보여주냐면 4억 6천.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아니 침대가 못 들어가지 지금 190cm도 네. 들어갈까 말까 한데 네. 그걸 그냥 식탁 놓을 차리고 이걸 어떻게 침실이냐고 하니까 그냥 그렇다고 한다고 전 주인이 이제 그렇다고 한다고 하는 거야. 빵빵 집이 없잖아. 빵빵 울리는 거지. 자기는 차가 잘 못하고 전 주인이 그렇디다. 그래가지고 인용하는 거지. 네. 인용하는 거. 내가 예전에 실림에서 고시 공부할 때 그 고시 아, 원룸이 딱 그죠. 그만 2m 고시해가지고 근데 2m. 그럼 우리나라는 아무리 강남에 비싸도 원룸이 네. 뭐 2억 5천 하면 네. 비싼 거예요 엄청.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는 안 간단 말이죠. 네, 네. 그래서 거기는 이제 어떠냐면, 그러니까 왜 그렇게 이제 올라냐면, 우리가 이제 경제학 저번에도 말했지만 이론에 보면 소득 수준, 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네. 지가가 상승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가가 높거든요. 그러니까 내내 그냥 그렇게 하고 있다가 중산층들이 아. 그 어느 날 거기 에크니구에 몰린 거예요. 왜 몰렸죠? 왜 몰렸겠어요? 네. 주변에 그 런던에 네. 이제 거기 이제 뭐 동부나 이제 서부 이런 데는 좀 네. 예를 들어서 비쌌다. 네. 그러면 이제 그쪽으로 이제 몰리는 거지. 아. 자꾸 여기 너무 비싸니까. 아. 너무 비싸니까 그리 이제 해서 자리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비싼데 보통 런던이 그 원룸짜리 그런 게 기본이 그 우리나라하고 좀 다른 점은 뭐냐면 거기는 선진국들을 보면 계약금만 내고 나머지는 다 모기지로 해가지고 대출을 받잖아요. 근데 그 계약금조차가 없는 거더라고. 계약금이 평균 3,750만 원이라 하더라. 네. 그럼 90%가 모기지입니까? 그런 거죠. 야. 그러니까 얼마나 일본이 많이 그때 왜 그렇게 내 집이 아니네. 일본이 왜 버블이 생겼었냐면 보통 대출을 우리는 얼마예요? DTI니 네. LTV니 이런 거 네. 해가지고 거의 60% 이렇게밖에 안 하잖아요. 당정가에 뭐. 그런데 일본은 그때 거품이 일어났던 이유가 120%를 해줍니다. 아. 네. 그러니까는 당연히 버블이 네. 생길 수밖에 없고 네. 미국도 서브프라임 난 게 뭐예요? 거기도 다 그렇게 네. 90%가 아니야. 네. 다 그럼 도와. 거의 막 100% 100% 이상 해줬기 때문에 소득도 없는 그럼 어떻게 거죠. 돼요? 그냥 집을 실패지. 놓고 그냥 네. 도망가. 그렇죠. 어떻게 해볼 수가 내가 없으니까 없잖아. 그냥 집을 음. 놓고 그냥 도망가는 거야. 네, 그래서 그렇게 서브프라임 일어났던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 서브프라임 했던 네. 그 은행도 망하는 거죠. 음. 이게 한두 채가 아니니까. 근데 이제 하나 좋았던 게 네. 그 영국에서 그 주택 공급이 없더라고요. 네. 없는 그 와중에서도 이제 영국도 하고 홍콩도 하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모델하우스를 하면 벌써 막 그 대형 건설사들이 뭐 강남 이런 데다 막 몇백 평 해가지고 엄청나게 모델하우스가 이제 몇 달을 해서 하잖아요. 그게 이제 다 사실은 낭비인데 거기는 바닥에 평면도를 그려놔요. 바닥에다 그림 그려요. 여기 변기, 여기 침대 해가지고 그래서 바닥으로 그 넓이를 딱 봐요. 어차피 이런 자재들이야 큰 차이가 없으니까 바닥으로 해서 그렇게 그려놓고 그게 모델하우스예요. 굉장히 특이했었거든요. 왜 그런 조금 그런 더 현상이 옆에다가 자재를 좀 이렇게 아니 안 해. 아니, 없어요. 전시가 안 아예 하고 없어요. 그림을 그리느냐 그냥. 근데 의미가 없는 게 네. 우리나라처럼 뭐 여기도 공급하고 저기도 공급하고 이게 아니고 공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그려놔도 다 사는 거야. 그러니까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냐면 모델하우스 아예 없는 건 아닌데 원래 그 런던에서 새 집을 짓잖아요. 새 집의 70%가 해외에서 구입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는 게 아니고. 현지 사람들이 사는 게 아니고. 회에서 하는데 발음이 좀 이상하시네요. 그래갖고 저는 무슨 무슨 줄 뭐 알았어요. 36K 뭐 이런 건 줄 알았습니다. 회에서 하는데 해외. 알고는 해외. 해외에서 하는데 해외에서 이제 어. 주로 이제 예를 들어 중국 사람들이 주로 아, 온 세계를 거기까지 뻗쳤군요. 해주고 다니잖아요. 네네네. 근데 보통은 역시. 한 7억에서 네. 많게는 30억을 들고 오는 거예요. 아, 그러면 대륙이죠. 그러니까 네. 70% 이상은 네. 그 자기 동네는 30%밖에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때? 그 중국 사람들은 어때요? 네. 옛날에는 여기서부터 여기만 주세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빼고 다 주세요. 스케일이 커졌어요. 네, 스케일이 크잖아요. 부동산을 그렇게 그런 식으로 사는구나. 그냥 소모품 구입하듯이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모델하우스를 네. 만들 시간이 있어요? 아, 없네요. 없어요. 네. 굳이 필요가 없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싹 시간이 약하니까. 없어서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너무 웃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디어를 거기서 얻었다는 말이에요. 네. 굳이 네. 낭비거든요. 네. 모델하우스 매독 들어요. 하나 지으려면. 매력이 아니야. 기본이 10억 그렇죠? 이상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10억 이상을 차라리 네. 그냥 소비자들한테 주면 되지. 네, 좀더 네. 분양가를 싸게. 그렇죠. 네. 그러는 게 나니까. 네. 그리고 빨리. 그러니까 현실적이네요. 이제 꼭 필요한 사람들은 네. 그냥 그림을 여기 싱크대, 여기는 세탁기, 막 이렇게 그림을 진짜 그린 거예요. 너무 웃긴 거야. 제가 이 트렌드가 너무 재밌어요. 세탁기. 우리 어렸을 때 이렇게 땅에다 그려고 땅따먹기 하듯이. 대신에 네. 크기는 똑같이 해요. 크기는 똑같이. 방은 만약에 네. 10자, 12자면 그냥 평면도 병렬비도 이렇게 똑같이 그려. 똑같이. 평면도를. 위치도 네. 똑같이 변기, 아. 거기. 근데 뭐 자재나 뭐 이런 것들도 중요하잖아요. 네. 굉장히 대신에 팜플렛. 네, 구체적으로 그렇죠. 하는 그리고 어느 정도 브랜드 이제 네임이 있잖아요. 그 어느 왠지 정도. 거기를 보면 그렇죠. 모델하우스 네, 공허하게 그렇죠. 걸어다니면서 봐야 되잖아요. 네. 왠지 그냥 깡총깡총 뛰어낼 것 같은. 아. 깜깜하게 하는 그렇게 거죠. 깜깜하게 하는 우리 3일차나님이 또 런던에 네. 그 출장 가셨을 때 13만원짜리 호텔이었는데 네. 샤워할 때 몸을 돌리기가 힘드셨다고. 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190cm. 와, 일본도 좁지만 런던이 네. 더하네요. 그러니까는 네. 그리고 또 우리 그 봤잖아요. 자전거로 딱 됐을 때 네. 넓이가 자전거 폭밖에 안 되잖아요. 아. 세상에 그런데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네. 그럼 어떻게 했냐고요. 아직도 멀었네요. 거품이 아니네요. 그렇죠. 아, 네, 너무 싼 네, 게 그래서 없어서. 우리가 네. 보통 10년 주기설이 있잖아요. 예, 예. 10년 주기설이 있어서 다행히 네. 10년 주기설이 깨진 지가 좀 됐긴 했는데 그렇죠. 요번에 좀 딱 맞아 떨어졌어요. 네. 뭐냐면 2006년도 4분기 때 강남 꼭지점 찍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작년에 또 난리가 네, 났잖아요. 2016년. 이제 15년부터 네. 시작해서 예, 예. 그러니까 딱 10년 주기설이 맞았어요. 맞았네요. 근데 그거는 좀 우연히 맞은 거는 네. 뭐냐면 강남빨 재건축 네. 2주 때문에 그렇죠. 그랬다고 했잖아요. 네, 네. 그런데 이제 그거보다 조금 더 새롭게 이제 나온 이론이 뭐냐면 벌집 모형 이론이라고 이론. 있어요. 아, 예. 네. 그게 뭐냐면 한 5, 6년 상승을 하다가 4, 5년 이제 폭락하는 거예요. 아.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게 이제 조금 더 네. 10년 주기서보다 조금 더 구체화된 거라 생각하는 건데 네. 그러면 우리가 2012년부터 예. 이제 원래 2012년에는 굉장히 약했잖아요. 다들 이제 더 떨어지니 많이 해가지고 절대 안 사서 그때 미분양이 많았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 강남은 어땠어요? 네. 강남은 간간히 네. 있었어요. 그래서 어땠냐면 2달 동안 뛰는 거야. 네. 잠깐씩 골랐어요. 2달 동안 뛰다가 음. 이제 막 뛰려고
이게 좀 오래돼야지 강북이 뛰는데 네. 2달만 뛰다가 이제 멈췄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좀 있다가 3주만 뛰다가 또 멈추고 2주만 뛰다가 멈추니까 간헐적으로. 계속 간헐적으로 이렇게 네. 2012년부터 왔어요. 그렇죠. 그러면 2012년부터 뛰어